반갑습니다. 대한제분 유형자산 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제분처럼 이 조용한 종목들은 유형자산 처분과 같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요게 결국 주식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어떤 신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니 뜬금없이 땅이 팔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고, 이번에 매각한 토지 및 건물이 1000억짜리니까 굉장한 규모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대한제분이 굉장히 유망하다, 주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분 과거 자산 재평가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7월에 했습니다. 2000년이면 지금 웬만한 토지들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상승했을 겁니다. 최소치로. 근데 보면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자리들입니다. 시골은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서울 계신 분들은 서울 빼면 다 시골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2000년 대비해가지고 못해도 한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이게 아마 3배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게 2018년에 매각된 사옥인데, 4억이 700억 이상에 팔렸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씩 주소를, 또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주소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자리가 2018년에 팔린 자리입니다. 대한제분 4억이 있던 자리고, 지금 오피스텔이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지도는 어떻게 됐느냐, 요 자리입니다. 대한제분 뭐 창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마포로 제1구역에 호텔 오피스텔 지역 요거 뭐 되는 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이 거리 뷰는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아직 이 위성 지도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리가 전철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요거를 평당 1억 550만 원에 팔았습니다. 2017년 8년 이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 땅 사가지고 뭔가 짓는 건설업자들은 일단 현 상황에서 대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느냐, 보통 이 부지, 제가 아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부산에 있는, 제가 모르는 걸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부산에 있는 이제 그 미남역이라고 하는 요 그 이름 환승역. 지하철 2개가 겹치는 환승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레미안이 아주 커다랗게 재개발되고 있고, 여기 그리고 예전에 부산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럭키 동네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뭐 이 자리라든지 뭐 요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재개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들보다 입지가 더 좋으니까, 역에 가깝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토지 매입을 최근에 하면 아마 수익률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했으면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피가 붙어서 평당 3,600인가? 여기도 뭐 그렇게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토지를 사놨다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도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대한제분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 정도 될까? 일단 다 합쳐가지고 740억입니다. 2000년에. 근데 요거 하나만 팔았는데 1000억 나왔습니다. 아예 나머지 땅이 뭐 형편없는 거 아닐까? 서울 빼고는 뭐 다 시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또 찾아놨습니다, 제가. 자,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4. 여기가
이제 대한제분 그 인천 부두에 있는 대한제분 토지하고 시설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사업에 필요한 거니까 매각을 하지도 않고 돈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자산의 증가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2000년 7월 1일에 자산 재평가는 그대로 장부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수원이 찾아놨는데 네, 여기입니다. 아티제 수원 인계점이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이 한 1800 정도 나오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적률이 되게 높은 자리에 모퉁이. 야, 이 부동산 하면 이 모퉁이, 이 대로변의 모퉁이고 이게 여기서 봐야 되겠다. 보면 예, 이쪽 건물. 요 건물입니다. 일단 뭐 수도권이고 모퉁이고 건물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상업 용지니까 뭐 근데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뒤에 주차장도 있고 대한유료 주차장. 이름도 대한제분이라고 이 대한유료 주차장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가치가 뭐 좀 하지 않을까? 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면적 평당 생각해가지고 면적을 한번 찍어보면 대충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총면 한 300평? 그 평당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청주시 봉평동 여기입니다. 야, 이 모서리만 탁 예, 참 모서리만 딱 골라서 이렇게 하는 또 센서를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주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지만 또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면 역시 상업. 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을 또 따져보면 이렇게 했을 때 68.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랑 또 대전시 서구 둔산동 여기도 또 모서리에 여기는 용도가 이종 일반 한 400%짜리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요 위에 오피스텔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좀 금액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고 뭐 요거까지 해서 어쨌든 많이 올랐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뭐 인천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부지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팔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은 아마 400% 정도 될 겁니다. 용적이 이 자리인데 보면 딱 뭐 짓기 좋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 빨리 사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거 올리면 일단 도로 여건이 좋고, 전 잘 볼 줄은 모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역도 뭐 그렇게 멀지 않고 영등포역까지. 그리고 모서리 자리고, 대한제분 모서리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1,000억에 팔았습니다. 와, 진짜 서울 면적이 얼마지? 대충 여긴 평수가 크구나. 예. 어쨌든 이거를 1,000억에 팔았는데, 뭐 나머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충 다 알아봤고, 그럼 추정컨대 요게 1,000억에 팔렸으니까, 아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합쳐서 한 뭐 200에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좀 부지가 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예, 인천시 중구. 네, 여기입니다. 자, 요거는 면적이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자, 일단 면적이 이게 이 정도면 한 3,000평? 평당 이 정도면 요것만 해도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반이고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게 여기서 한 차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5,600억 정도의 자산 매각 차익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대한제분 자산의 위력을 보면 어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야 매각 이런 건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2001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곡동 임야 중에서 철마산 터널 축조공사에 편입돼서 손실보상금으로 장부가 6억 2,600만 원짜리를 39억 4,6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익으로 계상했다. 뭐 자산이 많다 보니까 뭐 도로 내고 철도 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에 유형자산 처분 결정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 원가가 200억대였습니다. 본사 부지가 200억대가 700억대 팔렸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실제 요 실적을 보면 이게 잡힌 2018년의 실적을 보면 2017년, 18년 나눈 것 같은데, 요 두 기간의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영업이익 발생해서 세금 내고 그래서 순이익이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이게 훨씬 많다는 건 차액이 2년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발생했고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얘들이 그렇게 해서 배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2017년 18년에 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주당 이익이 이렇게 됐는데 배당 500원 정도 더 줬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배당금이 다소 늘겠구나. 예, 많지는 않지만 한 500원 정도는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누적으로 258억이니까 작년보다는 늘었고 258억. 그래서 배당 맞다, 내년 배당이구나 이거는. 예, 그래서 뭐 배당은 한 2,000원 정도 줄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가 플러스 될 거니까 내년에는 배당 증액이 확실시 된다. 뭐 500원이라 할지라도.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각 차익이 더해지면 뭐 이제 순자산이 한 8,300억 정도. 예, 계속 늘어납니다. 자산 재평가 한 번 더 하고 뭐 이렇게 되면 1조 만드는 거 일도 아닐 텐데, 어쨌든 지금의 대한제부는 그런 상태고, 이 당시에도 700억짜리 매도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리고 유리한 정보만 편집을 할까봐 저도 이 차트를 지금 비교를 해봅니다. 2017년 2월 유형자산 처분 전에 주가가 살짝 올랐는데, 이건 뭐 시장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처분 결정 나오고 나서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요게 유형자산 처분, 요게 2017년 2월 달에 했다가 2018년 2월에 정정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리냐 마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18년 2월, 그러면 실제 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는 된다 안 된다 해서 아마 주가가 내렸을 거고, 2018년에 되고 나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2018년 6월에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처분 결정하고 내립니다. 뭐야 이거? 그럼 내리나? 근데 오른 게 없으니까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처분 규모도 훨씬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거의 유유 자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팔았다고 뭐 내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로. 뭐 오른 게 있어야 내리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약간 의외의 주가 흐름을 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이게 이거랑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틀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유형자산 처분, 1000억짜리 처분했고, 처분 예정일이 4월 30일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 연기되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2분기 정도에 반영이 될 거고, 내년 배당이 늘어나는 것 정도는 확실하겠다. 이게 성사가 확실히 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요거 자산 아까 3,000평 정도 되는 거, 아까 보시다시피 그 모퉁이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 여기다가 주상복합으로 하나 올린다. 뭐 용적률만 있다면 한 500세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법은 용적률 400%에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250%다. 이게 바뀐지 안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조금 수익성이 줄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뭐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10억 밑으로가 많이 없으니까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또 인기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어쨌든 이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한제본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대한제본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자, 현재 현금이 954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000억이 더해집니다. 세금 같은 거 내면 조금 빠지겠지만 어쨌든 대충 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현금 2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805억 원, 순자산이 8천억 이상, 실질적인 가치는 1조 이상. 자, 이 현금 2천억 어디 쓰겠습니까? 뭐 이 시국에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될 겁니다. 근데 배당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배당을 준다면 어떤 상속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 자사주 매입도 대한제분이 주가가 크게 올라서 지금 좋을 게 딱히 없으니까 DMB 컴퍼니에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자사주 매입을 낮은 가격에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뭐 상장 폐지를 도모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도 대한제분이 자사주를 샀다가 정리했다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사는 쪽이 저 많은 현금을 활용하는데 가장 1순위가 아닐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2순위는 뭔가 저걸 팔았다는 것은 저 돈으로 뭘 할 게 있다. 뭘 할 게 있을까? 뭐 타기업 인수? 근데 대한제분이 타기업 인수할 때 보면
뭐 관련 분야에 보통 인수를 했으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일 것 같고, 뭐가 됐든 자사주든 타기업 인수든 긍정적일 것 같고, 그냥 예금 그래도 뭐 활용 가능한 자산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모서리에만 그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이 감각을 봤을 때는 예금으로 두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잘 활용해서 주가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파서 보는구나. 잘 알아야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심리가 안정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주가 상승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하고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2018년에 팔았을 땐 내렸는데 지금은 안 내립니다. 왜? 그때는 2018년에는 6월 달에 팔렸을 때 띵동 하고 팔렸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내려갔습니다. 팔리기 전에 선침해가 들어와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른 게 있으니까 내리는 거고, 지금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내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다 팔고 뭐 더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르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판 거 괘씸하니까 걔네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자사주 매입 좀 왕창 해가지고 주가 확 올려버리는, 뭐 오너의 자존심이라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제분 유형자산 처분권에 대해서 다루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